예, 8장 제출문제 1절 함수의 개요 부분의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1번 함수는 반드시 입출력과 출력을 가집니다. 2번 프로그램에서 같은 기능이 반복되면 함수로 정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맞는 말이죠. 3번 라이브러리 함수는 전문가가 만들어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우리 C 언어에서 라이브러리 함수에 관해서 우리가 8장 뒷부분에서 배웠죠. 이것은 C를 만든 사람들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4번 프로그램이 복잡할 경우 기능별로 구분하여서 함수로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부분도 함수를 왜 어떨 때 작성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1절에서 함수의 개요 부분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네요. 함수는 반드시 입력과 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력과 출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입력이 있고 출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출력이 있고 입력이 없을 수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입력과 출력이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입력과 출력을 가진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엔 2번 문제. C 프로그램에서 메인 함수 하나만을 사용해서 모든 처리를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쓰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제까지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C 프로그램 이 책에서 배우면서 하나의 함수만을 썼어요. 물론 8장에 와서 함수 부분을 배우면서 여러 개의 이 함수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약을 이렇게 둬보자 이거죠. C에서는 하나의 함수만 써서 프로그램 해라 라는 제약을 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간단한 프로그램들이었죠. 간단한 프로그램들이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겠죠. 프로그램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 함수 하나만을 쓰라고 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1000줄, 2000줄 뭐 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기능별로 분리를 해내지 못하면 이건 되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면은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divided, 나누어라 라는 룰을 줍니다. 나누어라. 나누란 얘기는 뭐야? 기능별로 분할해라. 기능별로 분할해서 C 언어에서는 함수, 자바에서는 클래스, 이렇게 나누어서 프로그램들을 작성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명료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C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함수를 사용해서 모든 처리를 한다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경우 하나의 함수의 모든 기능이 집약된다면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측면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탄생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폐기될 때까지를 소프트웨어 공학, 즉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라이프 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인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다면,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변하는 것이거든요. 변하는 것이죠. 세율도 바뀌고 급여 계산하는 방법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가 계속 바뀌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를 뜯어 고쳐야 되죠. 그걸 유지보수라고 할 텐데 유지보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논리적 기능이 하나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스파게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함수의 사용의 1번 문제입니다. 1번. 자, 교재를 보십시오. 문제를 다음 실행 결과를 참조하여 1부터 100 사이 수 중에서 짝수를 더하는 함수와 홀수를 더하는 함수를 호출하여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3개의 함수를 작성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메인 함수에서는 어떻게 하라? 짝수의 합을 구한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찍고, 또 홀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찍어라 그 얘기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을 직접 보면 이것을 인클루드 했고요. 그 다음 integer odd sum, integer even sum. 이것은 함수의 원형을 선언한 부분이 되겠죠. 함수의 원형. 자, 메인 함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출력문에서 직접 1부터 100까지 짝수의 합 %d 백슬래시 n 하고 그대로 찍고요. even sum을 호출해 버렸어요.
그죠? 여기서 직접 짝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 결과를 printf문에서 리턴 받아서 바로 찍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 문장이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 인테자 이븐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인테자 이븐썸 정의하는 부분보다 앞에 올 때에는 이렇게 함수의 원형을 반드시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교재에서 설명을 했죠. 만약에 메인 함수가 제일 뒤에 이븐썸 함수 밑에 있으면 이렇게 함수의 원형을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있다면. 그 이유는 이제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 미리 나오기 때문에 오류를 내지 않는데요. 하여튼 어찌됐든 정석은 어떻게 한다? 위에 쓰든 아래 쓰든 함수의 원형을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이 프로그램의 명료성을 위해서는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메인 함수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두 개의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출력하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븐썸, 오드썸을 보면 이븐썸을 먼저 볼까요? 이븐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얘는 뭐예요? 짝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인테자 썸은 제로 하니까 이것은 이븐썸 의 자체 내의 변수죠. 그죠? 함수 지역 변수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for 인테자 i는 2부터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짝수의 합이니까요. i는 i 플러스 2, sum은 sum 플러스 i. 요 포문을 다 돌고 나면 sum이라는 값에는 1부터 100 사이에 짝수의 합이 저장되어 있겠죠. 자, 그놈을 리턴하는 겁니다. 그놈을 인테자 값으로 리턴하는 것이니까 이븐썸에서 그놈이 2000 체계처럼 550이 찍힐 거고요. 홀수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1부터 100 사이의 수 중에 i는 i 플러스 2니까 13579 나가겠죠. 홀수의 합을 역시 썸에다 다 더해서 그 결과를 리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있어요? 메인 함수, 그 다음에 오드 함수, 오드썸 함수, 그 다음에 이븐썸 함수. 세 개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메인 함수에서 두 개의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내고 있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1부터 100까지 짝수의 합 2550, 1부터 100까지의 홀수의 합 2500이 찍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을 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2번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교재를 보십시오. 다음 실행 결과를 참조하여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숫자를 입력받아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되 구구단을 출력하는 부분을 함수, 함수 이름은 아무렇게나 정의를 하십시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자, 샵 include stdio.h 했고요. 자, void 99라고 하는 놈, 99라는 함수가 먼저 나왔고요. 인테자 main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main 함수가 나중에 나오면서 여기에서 99를 호출하겠죠. 99를 호출하면 이 경우 함수의 원형은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이 프로그램은 오류 없이 실행이 됩니다. 선언하지 않아도.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메인을 먼저 보는 게 원칙이죠. 자, 인테자 num 하나의 숫자를 입력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입력받아서 num에다가 집어넣고요. 99를 부릅니다. 99를 부를 때 num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부르죠. 가지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면 끝입니다. 얘가 하는 일은 리턴 제로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는데요. 99의 실행이 끝나면 얘도 끝나는 거죠. 메인 함수가. 자, 99는 호출이 됐어요. 인테자 x로 받았죠. 즉 num이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해요? x로 받습니다. num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어디에 카피를 해줍니까? 복사해줍니까? 변수 x에 복사해줍니까? 내가 10을 입력하면 10이 인테자 x는 1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백슬래시엔 줄 바꾸고 별표 2개 찍고 %d x값 10단 하고 단의 제목을 찍죠.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요. for 인테자, for문이 제일 적합하죠. i는 1부터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 플러스에서 한 줄씩 찍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99라고 하는 함수를, 기능을 별도의 함수로 써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 메인 함수에서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 이러한 문장만 있으면 되겠죠. 지금 이제 제출 문제를 통해서 함수를 점차 익혀가는 것입니다. 아,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매개 변수를 써서 호출을 하면 실매개 변수의 값이 형식 매개 변수의 값에 복사되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call by value라고 하는데요. 복사되는구나. 나중에 이제 주소에 의한 전달법은 뒤에 11장에 가서 배운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값에 의한 전달이죠. num 10이 1로 전달이 되면 10단이 찍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보면은요.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하나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10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10단 해가지고 11은 10, 10부터 9까지, 19는 90 이렇게 해서 10단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3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다음은 무한반복문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메뉴를 출력하는 함수,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 원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로 구성되었습니다. 실행 결과를 참조해서 프로그램의 빈칸, 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의 빈칸을 채우세요 하고 책에 프로그램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샵 인클루드 되어 있고요. 자, 함수의 원형이 선언되어 있는데, 함수의 원형이 3개가 선언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 제가 작성을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함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이것을 보시고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인테저 프린트 메뉴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인테저 값을 반환하네요. void print square. 그 다음에 void print circle. 그래서 아마 원과 사각형,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가 2개이고요. 그 다음에 메뉴 함수가 하나 있네요. 메뉴 함수가 하나이고. 자, 이렇게 3개의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 메인 함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integer num 해놓고 while 1 하고, 이제 while 1 하니까 이건 이제 true니까요. 이건 무한반복이죠. 무한반복. 무한반복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가 하나 있네요. num은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num은 인테자네요. num은 어떤 메뉴를 호출할까요? 당연히 이 첫 번째 그 메뉴를 나타내는 함수를 호출하겠죠. 즉 반환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num으로 받았죠. 자, 반환값이 있는 프린트 메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프린트 메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인테저 값을 반환하고 프린트 메뉴 함수는 일단 이 안에 인테저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이때 인테저 num과 프린트 메뉴에 있는 인테저 num과 메인 함수에 있는 인테저 num은 별개의 변수죠. 전혀 이름만 같을 뿐이지 이 num은 이 함수 내에서만 쓰이고요. 이 num은 요 함수 내에서만 쓰이는 함수입니다. 전혀 전역 변수도 아니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름이 같으니까 뭐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뭐 같은 의미의 이름이기 때문에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도형의 넓이를 지금 메뉴니까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 출력 그대로 해놓고 1번 정사각형 2번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별표를 찍고 넓이를 구하려는 도형을 선택하세요. 종료는 3번을 누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놓고 그 놈을 num으로 받았고 그 num 값을 리턴 시켜줬다는 얘기죠. 즉 함수의 매개변수 함수의 반환값으로 리턴을 시켜주니까 그 값이 num에 들어가죠. 자, 그 num이 1이면 어디로 가라? 그 num이 1이면 1은 뭐라 그랬어요? 정사각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그것이 1이면 프린트 스퀘어를 호출하고 그놈이 2이면 프린트 서클을 호출하고 else if num이 3이면 어떻게 해라? num이 3이면 하고 거기 박스가 되어 있죠. num이 3이면 종료로 하라 그랬으니까 종료를 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 반복문을 벗어나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브레이크가 없다면 이 프로그램은 영원히 이 안에서 돌겠죠. 그래서 넘버가 3일 때에는 당연히 어떻게 브레이크해라. 브레이크는 이 while문을 벗어나라. 무한반복을 벗어나니까 프로그램을 종료해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끝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두 개, 메인 함수에서는 두 개의 박스가 있었고요. 자, 프린트 스퀘어로 프린트 메뉴로 가보면은요. 프린트 메뉴에서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뭐를 해야 돼요? num을 했으면 return num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값을 반환을 시켜줘야 되죠. 인테저 값을. 자, 그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스퀘어하고 서클은 뭐 넓이를 구하는 것이니까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입력받아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즉 한 변에 곱하기 한 변이죠. 그래서 정사각형이니까요. 그래서 num 곱하기 num 했고요. 프린트 서클은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반지름을 입력받아서 어떻게 해요? 반지름 곱하기 3.14, 즉 파이 r 자승이죠. 파이 r 자승에서 그 원의 넓이를 구해서 그 값을 출력해주는 이 프린트 스퀘어라는 함수와 프린트 서클이라는 함수는 뭐예요? 자체 내에서 그냥 출력을 했죠. 자, 두 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두 개의 박스. 정사각형의 넓이를 찍는 부분, 그 다음에 scanf에서 %d 해서 and num 값을 받는 부분, 이렇게 두 개 35번 라인과 41번 라인이 박스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번을 이제
원의 넓이 2번을 선택해라. 그럼 원의 반지름 33 이렇게 입력을 하면 3419.5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죠? 다시 메뉴가 나타나죠. 도형의 넓이 이렇게 해서 다시 메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다시 또 1번 정사각형 눌러서 뭐 22하고 누르면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다시 메뉴가 나타나죠. 3번 누르고 프로그램이 끝났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무한 루프이기 때문에, 그죠? 무한 루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함수를 호출하면 우리가 함수 처음에 배웠죠. 그 함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함수가 끝나서 리턴이 되면, 즉 num이 1일 때에는 프린트 스퀘어 함수가 끝나고 나서 다시 무한 루프에 들어가서 또 메뉴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이번에 num이 2면 프린트 서클을 수행하고 이놈이 끝나야만 다시 올라가서 프린트 메뉴를 나타내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숫자를 어떻게 한다? 다른 숫자 이런 걸 눌렀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메뉴가 나타나죠. 잘못된 입력이다. 잘못된 입력이다. 즉 1, 2, 3이 아니면 계속 메뉴는 다시 나타나서 그 이유는 바로 이 while문에 의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함수가 호출되면 그 함수가 호출된 함수가 종료될 때까지 그 다음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지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 함수가 리턴이 되면 그때서 함수로 호출한 부분부터 다시 진행이 되는 이러한 실행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 4번 문제, 3번 문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로부터 정수 또는 실수 두 개를 입력받아 사칙 연산의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정수의 사칙 연산 결과 출력 함수와 실수의 사칙 연산 결과 출력 함수, 메뉴를 나타내는 함수로 작성되었다. 실행 결과를 참조해서 빈칸을 채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니까요. 사칙 연산, 정수 사칙 연산 할 거냐? 1번, 실수 2번 이렇게 해라. 근데 5번을 입력하면 잘못된 입력이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사칙 연산 뭐 2번 예를 들어서 실수를 선택했으면 첫 번째 실수 입력해라, 두 번째 실수 입력해라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일단 이 세 개의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보니까 자 한번 함수를 살펴보죠. 시합 include 되어 있고요. 자 void integer op int op가 먼저 나왔네요. 그러고서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공간으로 비워두고 그 밑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수의 합은 %d 백슬래시 해놓고 너만 플러스 num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변수는 너만이나 num2라는 변수는 어디에도 선언되지 않았죠. 지금 그죠? 지역 변수로도 선언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매개 변수로 선언됐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정수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매개 변수로 받는 함수다. 그래서 인테자 num1과 인테자 num2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이 밑에서 num1, num2로 써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n1, n2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num1, num2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수의 합은 이렇게 구하는 함수. 실수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플로이트 역시 박스 표시되어 있는데요. 매개 변수로 플로이트 타입의 변수 두 개를 fnum1, fnum2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죠. 자 밑에 fnum1으로 전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자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함수는 뭘 하는 함수예요? 정수와 실수의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인데 매개 변수로 두 개의 수를 받았어요. 그럼 메인 함수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인 함수에서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아가지고 이놈을 호출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인테자 사칙 연산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값을 받아도 되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것은 프로그램에 빈칸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그렇게 안 했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메인 함수에서 어떻게 했어요? 인테자 초이스, 인테자 num1, num2, 플로이트 fnum1, fnum2 해가지고 while1 이것도 어떻게 했어요? 무한 루프죠. 무한 루프 while1 해놓고 프린트 해가지고 사칙 연산을 수행하세요. 해서 정수 1, 실수 2 그래서 초이스가 그걸 입력받았죠. 초이스로 입력받아서 1이거나 1이거나 2이면 어떻게 해라? 브레이크 해라. 브레이크라는 얘기는 while문을 벗어나라. while문은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while문을 벗어나라. 그럼 if문으로 가겠죠. 1 또는 2이면 그럼 1 또는 2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와서 잘못된 입력이다 하고 다시 while로 올라가죠. 즉 1, 2 아니면 값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1 또는 2, 1 또는 2만 값을 받고 여기에는 지금 세 번째 줄에 if choice가 1이거나 2이거나 요 문장이 지금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박스로 되어 있고 printf 잘못된 입력입니다. 이렇게
됐죠. 어떻게 보면 박스를 채우는 문제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그러면 서로 다른 형태로 작성돼도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박스는 그대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밑에 printf 잘못된 입력입니다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요 문장을 써서 1이나 2일 때 어디로 가라 브레이크를 써서 왜냐면 while 1로 이미 프로그램에서 써버렸기 때문에 무한루프를 빠져나와서 if choice가 1이면 그때서 정수를 입력받고 그렇지 않으면 1이거나 2일 때니까 1이면 여기서 else if choice가 2이냐는 체크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1 또는 2일 테니까. 그래서 1일 경우에는 정수 입력.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실수를 입력해서 float op를 부르고 정수를 입력했으면 integer op를 부르면 두 개의 숫자들을 가지고 부르면 그 함수 내에서는 그 사치기의 값을 구해서 출력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박스를 채우는 문제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5번 문제. 5번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다음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숫자까지의 짝수합 및 그 짝수 합까지의 홀수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3개의 함수로 구성되었습니다. 실행 결과를 참조해서 빈칸을 또 채우는 문제이지요. 자, 하나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5를 입력하면 입력받은 숫자까지 짝수의 합, 즉 5까지의 짝수는 뭐가 있죠? 5가지의 짝수는 2와 4가 있네요. 2와 4. 그죠? 그러니까 2, 4 더하니까 6이죠. 그 다음에 6가지의 짝수 합까지의 홀수의 합. 즉, 짝수는 이제 6이죠. 짝수의 합이 6이니까. 그때까지 홀수의 합은 6가지의 홀수는 1, 3, 5가 있죠. 1, 3, 5는 9죠. 그래서 그 출력이 9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쭉 짜놨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odd sum 짝수의 합과 홀수의 합을 구하는 이제 홀수의 합과 짝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가 이렇게 두 개 선언되어 있고요. 자, 메인 함수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숫자를 입력하면 그 숫자를 입력받아서 뭐를 불렀습니까? 짝수 합까지의 홀수의 합을 출력해라. 오드썸을 불렀네요. 오드썸. 자, 오드썸에 가면, 예를 들어서 5를 입력했죠? 그럼 오드썸에 가면, 인테자는 오드썸은 썸은 0, i는 2부터, 일단 그 숫자까지의 넘보다 작을 때까지, i는 i 플러스 2니까 짝수의 합을 구하죠. 그래서 입력받은 수까지의 짝수의 합을 여기서 출력을 먼저 하네요. 그러니까 짝수의 합까지의 홀수의 합을 출력하기 전에, 뭐를 출력합니까? 오드썸을 호출을 했기 때문에 오드썸, 즉 입력받은 수까지의 짝수의 합을 먼저 출력하죠. 그죠? 그래서 썸이라고 하는 값으로 출력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요 썸이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리턴을 해주는데 리턴할 때 even 썸을 리턴을 해줘요. even 썸을 리턴을 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함수 호출 자체를 리턴하니까 함수를 호출한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 even 썸에 가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썸 값은 뭐예요? 짝수까지 합이죠. 입력받은 수까지 짝수의 합이죠. 그때까지 숫자를 가지고 1부터 넘보다 작을 때까지 i는 i 플러스 2니까 홀수의 합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홀수의 합을 더하는데 그 홀수의 합을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또 썸에 넣었어요. 그래서 리턴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도 헷갈릴 것이 없는 것이, 자, odd sum하고 불렀어요. 처음에 부른 건 요거죠. 그러면 요건 찍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5라고 하는 값이 입력되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입력받은 수까지의 짝수의 합이 6이 찍힌 거는 이해가 되죠. 자, 그 6을 가지고 even 썸을 부른 거죠. even 썸을 부른 게 아니고 사실은 리턴 해버리니까 여기에서 even 썸을 부른 거랑 똑같은 거죠. 리턴으로 연루된 거니까. 그럼 even 썸을 부르면 얼마를 가지고 불렀어요? 6을 가지고 부른 거죠. 그러면 even 썸이 다 실행되고 나면 얼마가 리턴 되겠어요? 9를 가지고 리턴이 되니까 짝수합까지의 홀수의 합은 9가 찍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좀 헷갈리게 해놨죠. 이게 홀수, 입력받은 수까지의 짝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는 요건 odd 말고 이걸 even으로 하고 얘를 odd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 뭐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좀 잠시 헷갈렸는 모양이네요. 제시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냥 even 썸. 뭐 상관은 없죠. 돌아가는데 상관은 없지만 짝수 홀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꿔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드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고요. 여기서 헷갈릴 것은 뭐예요? 그 함수의 이 oddSum이라는 함수에 반환되는 값이 evenSum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함수의 호출이죠. 그럼 이게 그대로 간 거예요.
그대로 가서 그놈이 호출이 다시 되니까 그놈의 리턴 값이 결국엔 요것이 짝수의 합까지 홀수의 합이 찍고 나서 찍히는 것은 오드썸의 결과가 또 다른 함수의 호출이니까 그 함수의 호출 결과가 찍히게 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볼까요? 자, 요번에는 실행을 할 때 뭐 하나의 숫자 10을 입력해볼까요? 10을 입력. 그러면 10까지의 짝수의 합은 30이고요. 30까지 짝수의 합까지, 그러니까 30이 짝수의 합인데 그때까지 홀수의 합은 225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프로그램을 박스를 다 채워서 프로그램을 꼭 실행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제 3절의 1번 함수와 변수의 영역이죠. 1번 다음은 함수를 사용하여 두 수를 바꿔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실행 결과를 나타내고 설명하세요. 함수의 영역을 의미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돼 있고 void change integer 이렇게 함수의 원형을 선언할 때에는 변수명을 적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매개 변수가 있으면 매개 변수의 타입만 적어줘도 되죠. 뭐 integer A, integer B 이렇게 써주지 않아도 된다. 자, change void change 함수의 원형을 선언했고요. 자, 메인 함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메인 함수의 integer, 지금 이제 함수의 영역이니까요. 자, 봅시다. 메인 함수에서 integer a, b의 영역은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죠. 메인 함수. 그래서, 이 값을, change 함수 실행 전에 이걸 찍고요. change 함수로 호출했어요. 그때 뭘 갖고 호출했어요? a와 b를 가지고 호출했죠. 이게 실맥의 변수고, void change라는 함수는 반환되는 타입이 없습니다. integer a와 b로 받았죠. 즉, 이 change a, b, 10과 20의 값을 integer a, b는 어떤 변수입니까? change의 지역 변수죠. 왜냐하면 change의 매개 변수이니까. change 함수의 매개 변수이니까. 뭐 이거 a, b로 안 해도 되고 x, y로 해도 전혀 상관은 없죠. 근데 일부러 a, b 똑같은 이름으로 했어요. 똑같은 이름으로 해도 이 AB와 이 AB는 전혀 다른 AB죠. 다만 이 A 값이 여기에 카피되고 이 B 값이 여기에 복사되는 역할만 하는 거죠. call by value라는 값에 의한 전달법에 의해서 값만 전달이 되는 거지 변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A와 이름이 같아도 얘는 다른 박스에 있는 AB고 얘도 다른 박스에 있는 AB고 함수는 서로 다른 박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integer temp 역시 change의 뭡니까? 지역 변수죠. 템포에다 A를 넣어라, A에 B를 넣어라, B의 템포를 두 값을 바꾼 거죠. 두 값을 바꿔서 어떻게 했어요? change 값을 바꾸는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10과 20을 가지고 호출했으면 두 값이 바뀌었으니까 얘는 20과 10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고 리턴이 됐어요. 어디에 이놈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이놈 수행하겠죠. 그래서 AB 값을 또 찍었어요. 이때 AB 값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AB죠. 그러니까 10과 20이죠.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change 함수 실행 전의 값 바꿔 실행 전의 값 얼마예요? 10, 20. change 함수 내에서 값을 바꾸면 당연히 20, 10. change 함수 실행 후 AB 값은 당연히 그대로 10과 20이 되겠죠. 바뀐 값이 출력되는 게 아니죠. 이 안에서 찍었으니까. 메인에서 찍었으니까. 자, 이렇게 서로 다른 함수이지만 뭐 변수명이 똑같다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박스에. 그죠? 우리도 그런 거 되게 많죠. 우리 집과 저쪽 집이 있을 때 저쪽 집에도 숟가락이 있고 우리 집에도 숟가락이 있는데 그게 같은 숟가락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그 집 숟가락, 이건 우리 집 숟가락.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함수에서 변수의 영역을 다루는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2번 문제, 다음 실행 결과를 참조하여 앞에 1번 문제 프로그램을 전역 변수를 사용해서 다시 작성하세요. 즉 메인 함수에서 출력된 값이 바뀌어 출력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change 함수 실행 전 해가지고 10과 20이 찍히고요. change 함수에서 값을 바꿔요. 20과 10. change 함수 실행 후에도 20과 10으로 그대로 출력이 되게, 즉 바뀐 값이 출력이 되게 하는 것을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짜봐라 그랬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 있는 프로그램과 똑같이 짜면 되고, 그죠? 함수의 원형을 선언하고요. 전역 변수를 선언해야죠. 전역 변수는 어떻게 선언합니까? 함수 밖에 선언돼야 되죠. integer a는 10이다, b는 20. 이것을 함수 밖에 선언해 놓고, 그러면 이 integer 전역 변수의 영향 범위는 어디입니까? 이 프로그램 전체입니다. 프로그램 전체. 즉 메인 함수와 change 함수 내에서 a, b를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얘가 a를 써도 그 a고, 여기서 a를 써도 그 a고. 자,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change 함수 실행 전 ab 값. 뭐예요? 이 ab 값을 의미하는 거죠. 12, 12 찍히고요. change 불렀어요.
체인지하고 불렀어요. 체인지할 때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왜냐면 전역 변수를 다룰 거기 때문에. 체인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테저 템프는 물론 이건 체인지의 지역 변수고요. 템프에다가 a를 넣어라. a는 전역 변수죠. a에다 b를 넣어라. 전역 변수 값에 전역 변수를 넣어라. b에다가 로컬 값 템프를 넣어라. 그럼 a엔 뭐가 들어있어요? 20이 들어가 있고 b엔 뭐가 들어있어요? 10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체인지 함수 내에서 값을 바꾸는 출력 AB 값은 20과 10이 바뀌어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반환이 됐어요. 체인지가 리턴이 됐고 어떻게 됐습니까? printf 요놈이 수행되죠. 이때 AB 값은 뭐예요?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인데 누가 바꿨어요? 얘가 바꿔버렸죠.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20과 10이 그대로 찍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실행시켜 볼까요? 자, 전역 변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체인지 함수 실행력 10, 20 함수 내에서 바꾼 후 당연히 20, 10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꿔놓은 것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두 개의 함수가 같은 걸 쓰는 게 전역 변수니까. 그죠? 공유하는 게 전역 변수니까. 그래서 여기도 20과 10이 찍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하면 편리하게 함수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전역 변수로 선언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전역 변수로 선언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3번 문제,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그 변수의 영역을 이제 테스트하는 문제인데요. 변수의 영역을 테스트하는 문제인데 한번 보죠. 자, 제가 그냥 프로그램으로 올려놔 볼게요. 프로그램으로 올렸습니다. 자, 함수의 원형이 하나 선언되어 있네요. function1, fun1, 인테저 세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전역 변수 a는 100, b는 200, c는 300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전역 변수의 영향은 어디에 미친다? 프로그램 전체에 미친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요. 자, 인테저 메인에서 인테저 a는 10이다. 자,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역 변수 a는 100이다 선언되는데 지역 변수 인테저 a는 10이다.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메인 함수에서 자 출력을 했네요. A값, B값, C값을 출력했어요. A값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B값은 어디에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없어요. C값도 자신이 가지고 없죠. 그러면 당연히 B와 C값은 어떤 변수다? 전역 변수를 끌어다 쓰고요. A는 가장 가까운 A를 끌어다 쓰는데 어디에? 지역 변수에 있기 때문에 지역 변수를 끌어다 쓰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찍혀요? A는 10, B는 200, C는 300이 찍히겠죠. 자,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뭐가 선언됐습니까? 블락이 선언됐습니다. C 언어에서의 블락은 이렇게 아무 가로를 가지고 내포된 블락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블럭 내에서 변수가 선언이 되면 이 블럭 내에서 선언된 변수는 블락 지역 변수예요. 이 블락 내에서만 유효한 변수입니다. 자, 인테저 b는 20이다. 이렇게 대놓고 메인 함수 일단 내포 블럭에서 A와 B와 C를 찍으면 뭐가 찍힐까요? A는 어떤 A예요? 자체 내에서 가장 가까운 A니까 로컬 A10. B는 어떤 거예요? 자기 블럭 내에서 선언돼 버렸으니까 그거. C는 어디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없죠. 그러니까 C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역시 글로벌 변수 C를 가지고. 그래서 A는 10, B는 20, C는 300이 찍히게 되는 거죠. 자, 인테저 C 그랬어요. 인테저 C. 또 내포된 블락이 또 선언했고 내포된 블락에서 인테저 C를 선언했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 B, C가 다 어느 값이에요? 자기 로컬 값, 그 다음에 바깥의 블럭의 로컬 변수, 그 다음에 자기 블럭의 로컬 변수. 그래서 A, B, C는 10, 20, 30이 찍히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function 1을 부릅니다. 뭘 갖고? 10, 20, 30을 가지고. 10, 20, 30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러면 인테저 이걸 뭘로 받았어요? x, y, g로 받았어요. 그럼 인테저 x는 fun1의 지역 변수죠. y도 fun1의 지역 변수, g도 얘는 10, 얘는 20, 얘는 30으로 세팅이 되겠죠. 값이 복사되면. 자, 이런 상태에서 print f1의 함수에서 a, b, c 값을 찍어라 이거죠. a, b, c 값. a, b, c 값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없죠. 그럼 어디 걸 찍어요? 얘하고는 상관이 없죠. 메인 함수의 a, b, c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서로 다른 방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a, b, c는
ABC는 뭐예요? 글로벌 변수 ABC가 없으면 이건 오류입니다. 근데 글로벌 변수 ABC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찍혀요? A, B, C 값 지금 100, 200, 300이 찍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XYG를 찍으면 어떻게 찍힐까요? XYG. XYG는 자기 로컬의 XYG니까 아까 10, 20, 30이 카피됐으니까 XYG는 10, 20, 30이 될 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블락을 또 하나 선언해놓고 거기에 A는 10이다, X는 100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A는 어떤 변수예요? 여기서 볼 때 글로벌 변수 A예요. 그죠? 글로벌 변수 100을 10으로 로컬 변수 A는 10으로 선언했고요. 이때 X는 뭐예요? 이 X는 펑션 안에 로컬 변수 X고요. 이때 X는 뭐예요? 블락 안에 로컬 변수 X예요. 그럼 이 X와 이 X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그죠? 블락이 다르니까요. 이것은 함수고, 이건 함수에 내포된 블락이고. 다만 이때 X는 어디에? 이 안에서 쓰는 내포된 블락 안에서의 X는 당연히 자기 자신의 X 100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는 ABC 값을 찍으면 A는 뭐야? 로컬 A를 찍고요. 로컬 A 10을 찍고요. BC는 어디 가서 끌고 와야 돼요? 글로벌 변수 BC밖에 없죠. 그러니까 10, 200, 300이 찍히게 되겠고. 자, XYG는 뭐예요? XYG는 X는 뭐예요? 당연히 자기 자신의 X예요. 그러니까 X는 100이고요. Y는 뭐예요? 로컬 변수 Y잖아요. 그건 20이었잖아요. 이건 30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된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겠죠. 자,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요. 그죠? 그래서 10, 200, 300, 그 다음에 10, 20, 300, 10, 20, 30, 그 다음에 100, 200, 300, 그죠? 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보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어떤 변수, 글로벌 변수, 또 어떤 변수, 함수 지역 변수, 또 어떤 변수, 함수 내의 내포된 블락에서의 지역 변수, 다 구분을 할 수 있고, 그 변수들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4번 문제. 다음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수까지의 박스 번호를 정적 변수, 즉 스태틱 변수를 의미하죠. 정적 변수를 사용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수만큼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에서는 정적 변수를 사용하여 호출될 때마다 일씩 증가하는 박스의 고유 번호를 출력합니다. 실행 결과를 참조해서 빈칸을 채우세요. 그래서 생성할 박스의 개수를 입력하세요. 5를 입력했으면요. 첫 번째 박스는 무조건 2015네요. 두 번째 박스는 1이 증가돼서 16, 17, 18, 19 이렇게 번호가 박스의 고유 번호가 출력되는 것을 뭘로 작성해라? 스태틱 변수를 써서 작성을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어떻게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프로그램을 올려놨는데요. 생성할 박스의 개수 메인 함수가 있고요. 인테자 박스 id라고 하는 인테자 값을 반환하는 이러한 박스 i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자, 사각형이 어디에 쳐져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메인 함수에서 인테자 num 생성할 박스의 개수 받아들였고요. 자, 포문이 돌면서 포문 내에서 몇 번째 그 개수만큼 돌면서 몇 번째 박스 번호를 찍어라 그래 놓고 박스 번호를 찍어라. 이제 이건 i번째 박스 번호가 얼마냐를 박스 id가 리턴해 주도록 해라. 그럼 박스 id, 이제 박스 id라는 함수는 바로 그 밑에 정의가 되어 있죠. 박스 id 해가지고 얘는 또 박스로 되어 있고 요게 박스로 되어 있네요. 요게 박스로 되어 있고 return 박스 id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 의미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static integer box id 2015죠. 이 값이죠. static이란 얘기죠. static이란 의미는 integer box id 2015, 이 의미는 box id는 2015로 세팅이 되고, 그런데 그것의 타입이 뭐야? static이니까, 정적 변수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 값을 유지하는 거죠. 2015. 어떻게 보면 글로벌 변수랑 비슷한데요. 글로벌 변수하고는 또 의미가 다르죠. 일반적으로 만일에 여기에 스태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스태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테자 박스 아이디.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되겠죠? 스태틱이 없다면 박스의 개수를 5개를 입력하겠습니다. 5개를 입력하면 값은 똑같이 2015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return 박스 아이디 플러스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리턴 한 다음에 박스 아이디를 리턴해 준 다음에 하나 증가시켜봐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얘는 인테자 박스 아이디는 2015로 세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찍히는 게 2015죠. 그런데 스태틱은 그럼 어떤 변수의 의미가 있어요? 스태틱은 여기다가 스태틱을 붙이면 다른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태틱은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즉 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 한번
초기화된 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return box id 플러스 하면 박스 id는 return되고 박스 id 값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 증가되죠. 그럼 박스 id 값은 얼마예요? 2016이 되죠. 2016 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호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스태틱이기 때문에 2015로 세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대로. 그럼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값은 뭐예요? 2016이잖아요. 그럼 그 놈을 리턴해주고 또 하나 증가시켜 놓는 거죠. 그럼 2017이 되는 거죠. 자, 글로벌 변수처럼 동작하는 건데요. 이 함수 내에서만 동작하게 하는 것이 이제 글로벌 변수와 스태틱 변수의 차이가 그거죠. 글로벌 변수는 모든 함수가 공유를 하지만 스태틱 변수는 요 박스 id를 호출하는 함수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제한적이죠. 그래서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적재적소에 쓴다면 꼭 이런 용도라면 스태틱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스태틱을.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면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지만 자, 다시 5하고 입력을 시켜보면 자, 이번에는 2015, 2016, 2017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증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한번 실행되고 나서 이제 실행된 상태에서 계속 그 함수가 호출될 때 그 함수에서 스태틱으로 선언된 변수의 값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계속 유지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물론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키면 자, 보세요. 끄고 자, 다시 실행시켜요. 다시 실행시키면 아까 201 5, 6, 7, 8, 9까지 갔는데 10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죠. 다시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2015, 2016 이렇게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그 값을 키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태틱 변수의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스태틱 변수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순환함수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수까지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는 부분을 이제 그 순환함수로 작성한 거죠. 실행 결과를 참조해서 프로그램의 빈칸을 채우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피보나치 수열은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첫 번째 항이 0이고요. 두 번째가 1이면 그 이후의 항은 이전의 두 값을 더한 값으로 이루어지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0,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이렇게 나가나요? 예. 그렇게 해서 피보나치 수열. 요 밑에 나오네요. 실행 결과.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몇 개 입력할 거냐? 출력할 개수를 선택해라. 그럼 10을 입력하면 맨 처음에 0하고 1은 정해져 있는 거고 0, 1. 그럼 두 개의 값을 더하면 1이고요. 또 두 개의 값을 더하면 2고요. 두 개의 값을 더하면 3이고요. 두 개의 값을 더하면 5고 8, 13.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수열. 언제까지 사용자가 입력한 개수만큼 출력해라. 자,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보죠. 자, 일단 void 피보나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죠. 피보나치를 출력을 합니다. 함수를 하나 선언했고요. 메인에서는 어떻게 해요? 원하는 개수 입력해라. 이건 이제 다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printf에서 0하고 1은 이미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0하고 1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0하고 1로 시작을 하고 피보나치 수열을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non-2개. 왜냐하면 0하고 1, 즉 두 개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개수에서 두 개를 빼서 그 다음에 0와 1을 가지고 부르는 거죠. 시작하는 숫자가 0와 1을 가지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non-2, 0, 2를 가지고 부르고요. 그럼 피보나치에서는 인테자 num으로 받고 인테자 f1, 인테자 f2로 받으면 if num이 0이면 끝내라. 그죠? num이 0이면. 그죠? 즉 피보나치 이 num은 뭐야? 인테자 num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자꾸 하나씩 줄여가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부르는데요. 그게 0이면 즉 사용자가 입력한 개수만큼 다 출력했으면 끝내라 그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 %d 출력해라. f1 플러스 f2. 즉 f1, f2는 뭘까요? 여기서 입력받은 값인데요. 입력받은 0과 1이네요. 맨 처음에는. 그죠? 그럼 0과 1을 더한 값을 출력하면 1이죠. 1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non-1 f2 f1 플러스 f2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시 순환 함수죠. 그러니까 8로 10이 입력됐으면 non-2가 8이 되어서 여기 num 값이 8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2를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7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f2는 얼마예요? f2는 1이죠. 그 다음에 f1 플러스 f2도 1이죠. 이걸 가지고 다시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얘가 11이 되니까 너무 0이 아니니까 또 왔어요. F1, F2는 뭐야? 2가 2를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F2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F1 플러스 F2는 3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피보나치 자기 자신을 또 불러서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순환함수로서 자기 자신을 부르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 이런 팩토리얼 문제나 또는 피보나치 수열의 문제일 텐데요. 자,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켜보면 원하는 개수, 즉 5를 7을 입력해볼까요? 7개를 입력해라. 그럼 0, 1, 1, 2, 3, 5, 8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이 입력이 되겠죠.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0, 1은 이제 메인 함수에서 출력을 했던 거고요. 나머지 1, 2, 3, 5, 8은 피보나치 함수에서 계속 출력을 F1 플러스 F2 값을 출력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박스를 채우는 문제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박스를 넣어야 되겠죠. 자, 꼭 프로그램을 박스에 넣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8장의 마지막 문제 라이브러리 함수 문제네요. 라이브러리 함수 문제에서 다음 실행 결과를 참조해서 램드 함수로부터 1부터 100 사이의 정수가 아니고요. 0에서 99로 문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랜덤 함수로부터 생성된 정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구해야 되면 0에서 99 사이의 정수 10개를 생성해서 출력하고 10개의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0에서 99 사이로 바꿔주십시오. 자, 그렇게 해놓고 실제 실행 결과를 보니까 0이 나와 있죠. 그래서 0에서 99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를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았고 특히 랜덤 함수를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았는데요. 자, 일단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지요. 자, 라이브러리를 타임까지 인클루드를 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메인 함수에서요. 자, 인테자 랜드 맥스 민 3개의 변수를 선언했고 맥스에다 0, 민에다 99. 이것은 뭐 첫 번째 값을 맥스, 민에다 다 세팅해서 하는 방법도 우리가 앞에서 배열해서 한번 본 적이 있었고요. 이제 문제 자체가 0에서 99라고 했으니까 큰 값을 0이라 하고 가장 작은 값을 99라 하자.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놔도 별 문제는 없겠죠. for i는 1부터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 플러스 10개를 하는 거니까요. 랜드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를 라이브러리 함수로 호출한 거죠. stdlib에 있는데요. 랜덤 함수를 호출하면 어떤 정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정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0부터 99 사이의 숫자겠죠. 그래서 그놈을 찍고 그 값이 max보다 크면 max는 지금 현재 0이죠. 그러니까 크겠죠. 이제 물론 0이 나올 수도 있지만 max에다 rnd를 놓고 그 값이 min보다 작으면 min을 그 값으로 바꾸고 for문이 다 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값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max에 들어있고 가장 작은 값은 min에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값이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41, 67, 34, 0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가장 큰 값은 78인가요? 그러네요. 가장 큰 수 78, 가장 작은 건 0이네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랜덤 함수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이 프로그램을, 자, 아무키나 누르고 한 번 더 실행을 시켜보면, 값이 똑같은 거를 알 수 있어요. 아까도 78, 0, 지금도 숫자도 똑같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을 하면 또 값이 똑같아요. 자, 이 이유는 뭐냐 하면 랜덤 함수가 우리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관련 함수 중에 랜덤 함수가 시작되는 랜덤 함수가 호출되면 그 시작되는 위치가 항상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어떻게 한다? 현재의 시간으로 바꾸어주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sland예요. 그래서 land가 생성하는 난수 수열의 시작 위치를 설정해주는 함수거든요. sland가.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sland 함수를 사용을 해서 시작 위치를 세팅해주는 거죠. 근데 뭘로 세팅을 해주냐? 현재의 시간으로 세팅을 해준다. 현재의 시스템 시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랜덤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현재의 시스템 시간을 이용을 해서 값을 끄집어 와라. 그럼 현재의 시스템 시간은 계속 흘러갈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쓰는데요. 보통 sland 했고 어떻게 해요?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는데요. 이 함수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입니까? 345페이지 날짜 시간 관련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 제일 위에 ti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시간, 시스템 시간 세계 표준시인데 시스템 시간을 구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타임 관련해서는 뒤에 11장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하여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 시간과 관련된 것을 부호가 없는 unsigned 값으로 바꾸어서 srand를 세팅을 하면, 즉 랜덤 함수를 세팅해 주는 거죠. 근데 현재의 시간을 그 기본 값으로, 원래의 값으로 랜덤 함수를 생성해라. 그럼 생성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을 생성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11장 가서 다시 이 타임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디버깅에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번엔 84.5 해가지고 84.5죠. 기억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엔 뭐가 나왔을까요? 95.8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이 srand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이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가 뭘로 세팅이 되었다? 현재의 시간으로 초기화되는 시간으로 난수를 구하는 것으로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서로 다른 값을 이렇게 끄집어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